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지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나이를 먹어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도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통점을 실천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가 더 자유롭고 즐거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차림,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작은 것에서도 젊은 태도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집니다.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중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불평불만을 줄이고 좋은 점을 찾는 연습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삶이 점점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60대 이후에도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도 삶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큰 효과를 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도 체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도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함께 운동할 친구나 동호회를 만들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지나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고 즐기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몸도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하면 몸이 회복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기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이면 60대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활력 넘치는 생활하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교류는 삶에 안정감을 주고 추억을 공유하는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관계를 유지해보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교회, 성당, 사찰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60대 이후에도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대화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기술을 배우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익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관심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더 이상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행, 취미,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즐기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피하면서도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생활이 함께할 때 돈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취미를 살려 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강의, 글쓰기, 상담 등의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연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무리한 일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직접 벌면 경제적 자립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제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고 생활의 질도 올라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경제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를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비보다는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약과 낭비 없는 소비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경제적 안정과 소비 습관을 조절하면 60대 이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적 안정과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많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지적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취미가 없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무료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독서, 글쓰기,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드닝이나 요리를 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취미로 삼으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진 촬영이나 영상 편집을 배우면 자신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취미로 삼으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취미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삶의 흥미가 높아지고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색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이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영상 제작을 배우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유품 관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엔 남겨진 물건이 참 많아요. 그 중엔 추억도 있고 사연도 있고 때로는 정리하지 못한 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품 관리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버리지 못한 걸 안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 미련, 관계, 습관까지 다들 떠나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품 관리사의 눈으로 바라본 60대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건 정리처럼 마음도 인생도 가볍게 만드는 정리입니다. 하나씩 비워내면서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꼭 버려야 할 6가지 함께 들어보시죠. 듣다 보면 내 삶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꼭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죠. 이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아요. 몇 년째 박스 안에만 있는 물건, 꺼낸 기억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깝다는 마음, 그리고 혹시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결국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물건이 많으면 정리도 어렵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거의 안 쓴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는 건 결국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되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꺼내서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걸 당장 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건 공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옷, 그릇, 책, 기념품 버리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죠. 하지만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삶의 여유입니다. 걸을 수 있는 통로, 앉을 수 있는 자리, 햇빛이 드는 공간. 그런 것들이 바로 편안한 삶의 조건이죠. 물건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어지럽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가끔은 방을 둘러보며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리를 정리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도 쉬워지고 생활이 훨씬 단순해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편안함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는 건강과도 연결되는 일이에요. 물건은 줄이고 공간은 넓히고 마음은 가볍게. 지금 당장 한 구석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건 추억이 담긴 거라서 못 버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진, 기념품, 선물 같은 건 더 손이 가지 않죠. 그런데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있습니다. 물건을 붙들고 있어도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물건이 쌓이면 현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먼지와 함께 감정까지 뒤엉켜버리기도 해요.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까지 남겨두는 것과 비슷하죠. 때로는 추억조차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몇 장만 골라 앨범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디지털로 보관해도 돼요. 선물은 감사의 마음만 남기고 물건은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나의 현재 삶을 가로막는 추억은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물건을 비운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야 더 선명하게 기억될 때도 있어요. 무거운 감정도 오래된 물건도 가볍게 놓아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추억을 맞이할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들, 사실 물건보다 정리하기 더 어렵습니다. 오래된 미움이나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서 나를 조금씩 병들게 만듭니다. 표정이 굳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꼈던 감정은 더 깊게 남습니다. 그때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같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의 짐은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혈압이 오르고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정들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용서란 말 듣기엔 쉬워 보여도 마음으론 참 어렵죠. 하지만 용서는 꼭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결정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간직할수록 나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를 통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용서는 잘못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용서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하죠. 몸의 긴장도 풀리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한 만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마음의 평온이잖아요. 그 평온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한 사람씩 나부터 먼저 놓아보세요. 나를 위한 용서,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편하지 않죠. 마음속 감정도 정기적으로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울컥하고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건 쌓인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말로 꺼내기 어렵다면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처럼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써보세요. 나도 몰랐던 감정이 정리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는 감정 정리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감정을 말로 꺼낼 수 있다는 건 이미 절반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특히 서운함이나 외로움은 말로 풀면 훨씬 편안해져요. 혼자서 꾹 참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말할 시간입니다. 마음도 정리해야 진짜 평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서랍 안에 수십 년 된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 많죠. 통장, 영수증, 계약서, 고지서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쌓이기만 하고 손도 못 대게 돼요. 언뜻 보기엔 꼼꼼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혼란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서류가 많아지면 필요한 걸 찾기도 어렵고 오래된 정보와 지금 정보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들은 그냥 종이 뭉칠 뿐입니다. 몇십 년 전 통장이나 보험 서류는 이제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중요한 서류는 파일의 종류별로 묶어두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잘 정리된 서류는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엉켜있는 서류는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죠. 정리되지 않은 종이 더미는 곧 마음의 짐입니다. 오늘 1시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서랍 하나부터 정리해 보세요. 본인은 알지만 가족은 잘 모르는 문서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은행 관련 서류나 보험, 계약 문서는 잘못하면 큰 혼란을 줘요. 어떤 건 살아있을 때도 복잡하지만 돌아가신 후엔 더 어려워지죠. 유족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 애를 먹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정리해두지 않으셨을까 하고 안타까워하죠. 통장이 여러 개면 어떤 게 쓰는 건지 구분이 필요해요. 해지된 계좌나 오래된 보험은 미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종이에 정리해서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단순한 메모 하나가 가족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된 서류는 상속 과정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세금이나 금융 처리도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반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몇 달, 몇 년씩 고생하게 됩니다. 가족이 나중에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배려 중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서류 정리는 다 갖고 있는 걸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서류 같은 필수 문서는 따로 챙기고 낡은 계약서나 끝난 거래 문서는 정리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문서만 남기면 서류함도 마음도 훨씬 가볍습니다. 정리하면서 내 재정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계약이 남아있고 어떤 건 끝났는지 확인하게 되거든요. 서류를 정리하면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 손으로 마무리한다는 건 큰 만족감도 줍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손이 많이 가지만 정리한 후엔 정말 속이 시원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도 같이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만 점검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잊고 있던 계좌나 정보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는 내 삶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메모, 계좌, 문자까지 모든 정보가 폰에 저장돼 있죠. 그런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진 후 큰 혼란이 됩니다. 가족들이 연락처를 못 찾거나 사진을 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통화하던 사람의 이름조차 성함 없이 저장돼 있기도 하고요. 사진도 수천 장씩 저장돼 있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계정마다 비밀번호가 다 다르다 보니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유족은 소중한 기록을 잃게 됩니다. 내가 가진 디지털 정보는 정리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연락처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 위주로 정리하고 사진은 폴더별로 나눠서 정리해두는 것도 좋아요. 정말 소중한 사진은 인화해두면 안전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앱 계정은 메모장이나 종이에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나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정리해보세요. 디지털 정보도 유산입니다. 깔끔하게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유언장이라고 하면 종이에 직접 쓰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정보도 유산에 포함됩니다. 은행 앱, 온라인 쇼핑, SNS, 사진,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어떤 걸 쓰고 있고 어떤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사용 중인 스마트폰 기종과 통신사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나 본인 인증 절차가 많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디지털 유언장은 내가 남긴 모든 계정과 자산의 목록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형식까지 갖추지 않아도 메모장에라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온라인 금융 정보는 가족이 몰라서 찾지 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주식, 간편결제 서비스는 꼭 남겨야 합니다. 내가 평소 쓰던 기기와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해요. 종이 유언장처럼 디지털 유산 노트도 하나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디지털은 사라지기 쉬운 만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더 필요합니다. 나의 기록을 보호하고 가족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의 세상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세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쌓인 기록이고 기억의 조각입니다.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가족과의 시간, 나의 삶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소중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앱이나 중복된 사진은 미리 지워두는 게 좋습니다. 남겨진 사람 입장에선 어떤 게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메모 앱이나 녹음 파일 속에는 개인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도 내가 직접 정리해두면 더 좋겠죠. 필요한 사진은 별도 폴더로 저장하고 꼭 남기고 싶은 영상만 추려두세요. 나만의 이야기,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짧게라도 녹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직접 쓰는 느낌이 들 거예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준비입니다. 나 스스로 내 기록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에게 짐을 줄이는 일이에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록도 많아집니다. 그 기록들, 내가 정리해야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배우자 챙기기까지. 우리 세대는 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의 삶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가족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가족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살짝 바꿔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어야 내 곁 사람들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을 챙기듯 나 자신도 소중히 챙겨주세요. 내 삶은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커도 부모 입장에선 늘 어린아이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고 걱정하고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도 무거워집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식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자식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내려놓는 건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잘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돼요.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서로에게 좋은 거리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가까운 것보다 편안한 게 더 중요하죠. 삶은 서로 기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가족도 나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내려놓을수록 마음도 가벼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느끼시죠? 자녀는 바쁘고 친구도 멀리 있고 연락도 뜸해지고요. 이럴수록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편안한 삶이 되진 않아요. 내 손으로 내 하루를 잘 채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취미를 즐겨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과 홀로서기는 다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언제든 외부의 도움 없이 나를 챙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나만의 루틴,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매일 아침 차 한 잔, 저녁 걷기, 손글씨 쓰기 같은 작은 일들이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내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웃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건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회는 지나가 있죠. 나중에 하려고 아껴둔 옷, 쓰지 않은 식기, 펴보지 않은 책. 결국은 그대로 세월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결국 나를 가두는 말이기도 해요. 미루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면 잊혀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는 겁니다. 생각만 하던 일도 막상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루는 일이 쌓이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행동보다는 생각만 많아지고 마음만 조급해지죠.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은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도 줄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늦었어라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만 있다면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걷기, 그림 그리기, 여행, 친구 만나기, 뭐든 괜찮습니다. 시작은 작아도 그 경험이 삶을 바꾸는 힘이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땐 언젠가가 무한히 많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언젠가가 소중하고 제한적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일은 절대 현실이 되지 않아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계획을 세워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페이지 글쓰기, 작은 화분 가꾸기, 가까운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였느냐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 삶이 생기고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바꿔줍니다. 나중에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다음보다 오늘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삶이 늦었다고 느껴질수록 바로 지금이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유품관리사가 말하는 60대 이후 버려야 할 6가지. 들어보니 꼭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쌓아둔 감정, 관계, 생각, 미련까지.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내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볍고 마음은 더 따뜻해질 겁니다. 나를 위한 정리이자 남겨질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지금 정리 중이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후회 없는 삶, 가볍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누구나 하게 되는 평범한 행동들인데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만 떠올리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생각과 생활 방식입니다. 어느새 굳어버린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6가지는 그냥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내 삶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라서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의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루에 몇 걸음만 줄어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더 활발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몸이 살아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해요. 마트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아가거나 집 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가서 더부룩하고 답답해지기 쉬워요.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경우도 많고요. 심장도 더 세게 뛰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점점 무서워지고 결국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넘어지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화, 혈액, 근육까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떠서 걷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건강을 지켜주는 큰 열쇠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없고 꾸준히 하기 좋거든요.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서 머리도 더 맑아져요. 기분도 좋아지면서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은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좋고요.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도 돼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게 특히 좋아요. 햇빛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일주일에 3시간 넘게 운동하는 셈이죠.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겸손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벽을 만드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무언가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해보고 싶은 것도 미루게 되죠.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말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가족들도 더 이상 도와주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더 커지게 돼요. 말 한마디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그 반대의 에너지를 줍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악기 배우고 여행 다니는 분들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보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뇌는 말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면 뇌도 진짜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면 움직임도 줄고 의욕도 떨어지고 감정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뇌는 스스로 하는 말을 자기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호르몬도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도 활력이 생겨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낮추고 염증도 잘 생기게 만듭니다. 마음 상태가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 한마디가 내 몸을 병들게 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은 마음의 약입니다. 혼잣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세요. 뇌도 몸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에도 더 잘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통증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함께 이완되고 회복되기 쉬워요.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 기능도 더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웃는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 수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죠. 그런 것들이 다시 몸 전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음가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서라도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기분이 달라져요. 작은 긍정의 씨앗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게,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문제는 그 외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외로운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워져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삶에 대한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해요. 하루에 단 한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게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주 만나면 뇌가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며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기능도 점점 둔해져요. 말이 줄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가 급격히 노화되기 쉬운 시기예요. 대화는 그런 뇌의 노화를 늦추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시장에서 상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뇌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삶에 활력을 주고 뇌도 젊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살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인사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특히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대화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웃음도 생기고요. 그 웃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공감이 쌓이면 큰 위로가 되죠. 전화 통화도 좋고 짧은 메시지 한 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꼭 참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누면 줄고 공감하면 치유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해져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기능이 유지됩니다. 예전처럼 어렵고 복잡한 걸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뇌는 새로운 걸 접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책을 한 장 넘기고 뉴스 한 꼭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손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다양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평소와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단조로운 반복보다 새로움을 좋아해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뇌는 더 느리게 늙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 해보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기계는 못 써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은 누구나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배우다 보면 분명 익숙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영상 보기, 문자 보내기 이것만 해도
세계가 달라집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쉬워지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기지 않게 돼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을 기억하고 리듬을 느끼는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해요. 피아노든 하모니카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입니다. 처음 해보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일입니다. 이 시도들이 쌓이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생깁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익히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 중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이라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배움이 쌓이면 마음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평생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깊게 자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수면 중에는 뇌도 정리되고 몸도 다시 에너지를 채우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낮에 받은 피로가 밤 사이에 풀리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줘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짜증이 많아지거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라고도 말합니다. 잘 자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잠을 자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수면 시간과 질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몸 전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각종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이 호르몬들이 몸의 회복과 면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병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뼈 건강이나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쌓인 수면 부족은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는 둥 마는 둥 한잠은 피로만 더 쌓이게 하죠.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행히 숙면을 위한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취침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강한 빛은 뇌를 깨우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시원해야 숙면에 좋아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배가 고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낮에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주는 게 수면 리듬에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밤잠을 푹 자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준비부터 달라져야 푹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잘 안 가시죠. 에이,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암, 심장질환, 당뇨 같은 질병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플 때 가는 병원보다 아프기 전에 가는 병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는 방심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작은 이상이라도 체크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확인해보자라는 태도가 필요해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이나 약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반면 늦게 발견되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병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심을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이상 없다는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에 가는 게 겁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가보면 금방 끝나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병원에 문의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검진 항목도 다양해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심전도 등 중요한 지표를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 있는 질환은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한 해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 꼭 챙겨보세요. 우리는 가족을 챙기고 주변 사람을 돌보느라 바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귀찮다, 무섭다는 마음보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하루 이틀 만에 나빠지지 않지만 나빠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검진은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면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가족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어르신이야말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고 책임이에요.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습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건 없었나요? 대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긍정적인 말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푹 자고 검진을 챙기는 것.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내가 이미 바꾸기 시작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